안녕하세요. 강북 삼성 응급의학과 이장희입니다. sepsis 치료의 강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의 주제는 크리스탈로이드 및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입니다. 모든 목소리는 AI로 대체하였습니다. 우선 크리스탈로이드와 콜로이드의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나온 대규모 연구들로 인해 EGDT는 사라지고 2016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부터 sepsis로 인한 저혈압 혹은 저관류가 있을 때 첫 3시간 동안 kg당 30cc의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를 주입하고 추가 여부는 프리컨트하게 재측정한 헤모다이나믹 베리어블을 통해 판단하라고 레커멘드하고 있습니다. 2018년 리비전된 3시간 번들에서도 저혈압이 있거나 락테이트가 4mmol/L 이상일 때 3시간 안에 kg당 30cc의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 주입을 완료하라고 하였습니다. 1시간 번들에서도 저혈압이 있거나 락테이트가 4mmol/L 이상일 때 1시간 안에 kg당 30cc의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 주입을 시작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인 2021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에서도 sepsis로 인한 저혈압 혹은 저관류가 있을 때 초기 3시간 동안 플루이드를 kg당 30cc의 크리스탈로이드로 주입하도록 서제스트하였습니다. 추가로 강론에서는 플루이드 중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할 것을 레커멘드하고 크리스탈로이드 중에서도 특히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할 것을 서제스트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3시간 동안 kg당 30cc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이나믹 베리어블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탈로이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토탈 바디 워터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70% 정도가 물이고 노인이 되면 감소하여 5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인일 때는 남자는 대략 60%, 여자는 대략 55%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의 물 중 3분의 2는 세포 안, 즉 ICF에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세포 밖, 즉 ECF에 있습니다. ECF의 75%, 대략 4분의 3은 간질액, 즉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에 존재합니다. ECF의 25%, 대략 4분의 1만 혈장, 즉 플라즈마에 존재합니다. 70kg인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대입해보면 토탈 바디 워터는 60%이므로 42리터이고 이 중 ECF의 3분의 1인 14리터가 있으며 그중 플라즈마에는 4분의 1인 3.5리터가 있습니다. 70kg 성인 남자의 플라즈마, 즉 혈장량은 대략 3.5리터가 됩니다. 응급의학과 교과서인 티티날리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을 듣고 살펴보시면 표가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탈로이드와 콜로이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차이는 분자의 크기입니다. 크리스탈로이드는 분자의 크기가 작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녹아들어가는 것입니다. 설탕물, 소금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완전히 녹아들어갔기 때문에 원심분리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크리스탈로이드 수에게는 노말셀라인 하트만 솔루션, 플라즈마 솔루션, 덱스트로즈 등이 포함되며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혈관에 주입 시 플라즈마를 통과하여 ECF까지 퍼지며 덱스트로즈의 경우는 ICF까지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콜로이드는 분자의 크기가 큽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녹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섞인 것입니다. 우유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분리로 분리 가능합니다. 콜로이드 수액으로는 알부민, 덱스트란, 스타치 등이 있습니다.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혈관에 주입 시 플라즈마에 그대로 머물며 삼투압을 통해 플라즈마로 다른 컴파트먼트에 있는 수액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장 증량 효과의 관점에서 볼 때 크리스탈로이드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콜로이드가 유리할까요? 답은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는 플라즈마에 그대로 머물며 삼투압으로 인터스티셜의 플루이드를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크리스탈로이드 중 노말셀라인 하트만 솔루션, 플라즈마 솔루션 등은 ECF로 퍼지기 때문에 혈장 증량 효과가 적습니다. ODW는 ECF를 넘어 ICF까지, 즉 모든 공간으로 퍼지기 때문에 혈장 증량 효과가 가장 작습니다. 플라즈마에 온전히 남아있는 콜로이드의 혈장 증량 효과가 가장 크고
ECF로 퍼지는 노말셀라인 하트만 솔루션 플라즈마 솔루션은 혈장 증량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고 ECF 증가로 인한 이데마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며 모든 공간으로 다 퍼지는 덱스트로즈의 혈장 증량 효과는 가장 작습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리터의 노말셀라인을 혈관으로 주입할 경우입니다. 노말셀라인은 ECF로 퍼지고 ECF 중 플라즈마의 4분의 1이 분포되므로 플라즈마에 남은 양은 250cc입니다. 나머지 750cc는 인터스티샬 플루이드에 분포됩니다. 1리터의 ODW를 혈관으로 주입할 경우입니다. ODW는 모든 구역에 골고루 분포되므로 플라즈마의 12분의 1이 분포되어 플라즈마에 남은 양은 83cc입니다. 1리터의 하프노말셀라인을 혈관으로 주입할 경우입니다. 하프노말셀라인은 노말셀라인 500cc의 프리워터 500cc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플라즈마에 남게 되는 양은 500cc의 4분의 1 및 500cc의 12분의 1로 계산되어 167cc입니다. 콜로이드인 알부민은 농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장 증량 목적으로는 보통 5% 알부민을 사용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 5% 알부민은 혈장의 삼투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삼투압으로 인터스티샬의 플루이드를 당겨오지는 못하고 단지 혈장 내에 머무르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거의 1대1의 비율, 즉 100cc를 주면 100cc가 그대로 혈장에 남아있는 효과를 가집니다. 20% 알부민은 삼투압이 있어 주입한 용량의 2배가량의 혈장 증량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혈장 증량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LC 환자에게 다량의 복수천자를 시행할 때 복수천자로 인한 서큘레이터리 디스펑션을 예방하고 알부민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2010년 대한의사협회지의 수액의 종류와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에 실린 크리스탈로이드와 콜로이드의 비교표입니다. 크리스탈로이드는 혈장 증량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ECF, 특히 인터스티샬 플루이드의 증가로 인한 이데마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콜로이드는 혈장 증량 효과가 크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천연 알부민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수행요법으로 크리스탈로이드가 좋을지 콜로이드가 좋을지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결과는 헤테로지니어스합니다. 즉 크리스탈로이드가 좋다는 연구도 있고 콜로이드가 좋다는 연구도 있으며 큰 차이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 버전인 2021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 중 크리스탈로이드와 콜로이드에 대한 언급을 읽어보겠습니다. 삼투압을 가지고 있는 알부민이 크리스탈로이드에 비해 혈장 증량 효과가 크긴 하나 확실한 장점이 없고 가격도 비싸다. 그러므로 리서시테이션 시 첫 번째 수액은 크리스탈로이드로 사용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다량의 크리스탈로이드가 주입된 상황에 한해 추가 수액으로 알부민을 제한한다. 다량의 크리스탈로이드가 정확히 어떤 용량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크리스탈로이드와 콜로이드의 장단점 및 수액 소생술의 첫 번째 수액으로 크리스탈로이드가 권고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스탈로이드 중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와 노말셀라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에서는 노말셀라인 대신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전 가이드라인에서 노말셀라인 혹은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사용을 제한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강한 어조입니다.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는 크리스탈로이드 중 하트만 솔루션, 플라즈마 솔루션 등을 일컫는 말로 노말셀라인과 구분됩니다.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이해하기 위해 실제 우리 몸의 플라즈마 구성 성분과 노말셀라인의 구성 성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몸의 플라즈마에는 양이온으로 소디움, 포타시움, 칼슘, 마그네슘 등등이 있습니다. 음이온으로는 클로라이드가 다수를 차지하고 바이카보네이트가 버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말셀라인은 노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양이온은 소디움, 음이온은 클로라이드로 이분법적으로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말셀라인의 문제점은 소디움의 용량 및 클로라이드의 용량이 실제 우리 몸의 소디움 클로라이드 용량에 비해 많으며 소디움 이외에 다른 양이온이 없고 음이온에서도 바이카보네이트 같은 버퍼가 없다는 것입니다.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는 노말셀라인과 달리 실제 우리 몸의 플라즈마에 유사하게 만든 크리스탈로이드입니다.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은 양이온에 소디움, 포타시움, 칼슘이 있으며 음이온에는 클로라이드 및 락테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락테이트가 버퍼로서 작용하고 있어 이름이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입니다.
플라즈마 솔루션은 양이온에 소디움, 포타시움, 마그네슘이 있으며 음이온에는 클로라이드 및 아세테이트, 글루코네이트 등이 있습니다. 플라즈마 솔루션에는 아세테이트 및 글루코네이트 등이 버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만으로 만들어진 노말셀라인이 다량 주입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알려진 것은 클로라이드 양이 너무 많고 버퍼가 전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엑시도시스입니다. 둘째는 키드니 인저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키드니 인저리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전이 충분히 설명되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라고 하여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의 경우 락테이트가 버퍼로 들어있기 때문에 락틱 엑시도시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양이온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은 혈액제제 내에서 혈액의 응고를 막기 위해 첨가된 시트레이트, 즉 구연산염과 반응해서 혈액 응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은 수혈 시 같은 혈관 라인에서 혈액제제와 동시 투여가 금기입니다.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 및 플라즈마 솔루션은 양이온으로 포타시움을 함유하고 있어 CKD 환자에서 하이퍼칼레미아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큰 문제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와 노말셀라인을 비교한 두 가지 연구가 동시에 NEJM에 실렸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넌크리티컬 1페이션트에게 시행한 솔트이디 스터디입니다.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에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 플라즈마 솔루션 등이 포함되어 있고 노말셀라인과 비교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하스피탈 프리데이를 보았고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메이크 30이라고 지칭한 30이란의 메이저 애드버스 키드니 이벤트를 보았습니다. 메이크 30에 인하스피탈 모탈러티, 뉴아랄티, 퍼시스턴트 리날 디스펑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하스피탈 프리데이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아웃컴인 메이크 30에서는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았습니다. 메이크 30에 인하스피탈 모탈러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의 모탈러티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크리티컬 1페이션트에게 시행한 스마트 스터디입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메이크 30을 보았고 인하스피탈 모탈러티, 뉴아랄티, 퍼시스턴트 리날 디스펑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리티컬 1페이션트에서도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가 노말셀라인보다 인하스피탈 모탈러티, 뉴아랄티, 퍼시스턴트 리날 디스펑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메이크 30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았습니다.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가 노말셀라인보다 인하스피탈 모탈러티, 뉴아랄티, 퍼시스턴트 리날 디스펑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메이크 30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크리티컬 1의 이유가 셉시스일 경우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의 효과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성인 폐혈증 초기 치료 지침서에서도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에 대해 문헌고찰하였습니다.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와 노말셀라인의 사망률 및 급성신 손상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기본 정보를 보면 노말셀라인이 노말이 아니라 소디움 및 클로라이드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버퍼가 전혀 없는 물질이어서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엑시도시스 및 키드니 인저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성인 폐혈증 초기 치료 지침서에서는 솔트이디 연구가 메이크 30을 설정할 때 사망과 신손상을 하나의 결과로 보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를 제외하고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사망률 및 신손상에 있어서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와 노말셀라인 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말셀라인이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엑시도시스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미 하이퍼클로레미아가 있다면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 성인 폐혈증 초기 치료 지침서의 결론은 조건 부등급으로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는 2021년 서바이빙 셉시스 가이드라인에서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사용을 제한한 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읽혀집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성인 폐혈증 초기 치료 지침서의 메타 분석 시 2018년 NEJM 연구가 제외되고 2019년 이후에 연구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향후 나올 가이드라인에서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의 권고 수준은 어떻게 변할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